아니, 어떤 회사는 공짜로 나라에서도 지원금들을 많이 받는다는데 뿐만 아니라 ESG 자금이라는 것도 있고요. ESG 관련된 우수기업 확인서를 통해서 그런 자금들을 받을 때 저금리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컨설턴트들이 우리 회사의 신용등급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아셨나요? 신용등급도 그냥 평가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안녕하세요. 정직한 마음으로 기업을 단단하게 하는 어니스톤의 조영빈입니다. 네, 오늘은 3금 컨설팅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3금이 뭐냐? 네, 우리 기업을 하시는 대표님들께 꼭 필요한 것이 돈이죠. 돈은 금이에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금, 자금입니다. 두 번째, 세금, 세 번째, 지원금. 이 3금에 대해서 대표님들께 잘 알려드리고 잘 찾을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돈길 개척자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지원 사업들이라든지 또는 정책 자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수많은 컨설턴트 또는 주변의 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좀 더 폭넓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아이디어 지원부터 네트워킹 실행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면 저 어니스톤의 조영빈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돈이 많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놀러러 가볼까요? 그러면 3금 관련된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사실 직원 월급 나오는 말일이나 월 초에 여러분들 우리 사업자 통장에 돈이 스쳐 지나간다, 이런 자금들 어떻게 융통해야 되나 고민 많으시죠? 그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많이 벌면 많이 내야 되는 거 알겠는데 세금마다 다 끝나는 것 같아. 도대체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은 거야? 그런데 세금을 안 내는 사람도 있다고? 오히려 환급을 받는다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니, 어떤 회사는 공짜로 나라에서도 지원금들을 많이 받는다는데 난 단 한 번도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 이런 것들을 오늘 영상에서 간편하게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자금 편입니다. 여러분들, 남의 돈으로 장사하는 방법 잘 알고 계신가요? 실상 레버리지라는 단어를 우리 부동산에서만 많이 쓰고 있었는데요. 사업에서도 레버리지를 이용해야 됩니다. 내 돈으로 모든 걸 다 사용해서 진행을 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대표님들이 초기부터 어디 가서 좀 대출을 받아서 이용할 수 없나요? 이런 창업 자금부터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을 더 빠르게 신속하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분이 좀 투자해 줄 수 없나요? 이런 투자 자금, 융자뿐만 아니라 투자까지 이 자금편에서 다루게 되는데요. 작은 자본으로 레버리지를 익히는 방법들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엑시트를 하고 IPO까지 간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우리 게임 좋아하시나요? 게임을 좋아하면 목적이 있죠. 이긴다거나 우리 팀이 이긴다거나 개인의 승리와 팀의 승리를 위해서 어떤 빌드업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갖추고 시작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크게 보면요, 두 가지, 정량적인 요소와 정성적인 요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정량적인 요소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불리우는 또는 어떤 인증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서류적인 제출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면요, 정성적인 부분들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어떤 사람이죠? 대출해주는 분, 은행이든 기관이든 또는 투자해주는 심사원, 어떻게 움직이나요? 대표님이 지금까지 어떤 스토리를 가져왔고 우리의 목표 이상 비전은 어떻고 또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시장에 대한 가치를 설명하고 내가 이 특허를 갖고 있고 기술에 대한 특별한 장점을 갖고 있다는 것들을 이분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은 대표님이 잘 전달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신용등급부터 먼저 말을 해볼까요?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신용등급 평가회사에 신청을 합니다. 내야 되는 서류들을 쭉 내고 나면 알아서 등급이 나오는 편이에요. 또는 유료 사이트에서 신용등급이 가평가가 되어서 많은 컨설턴트들이 우리 회사의 신용등급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아셨나요? 신용등급도 그냥 평가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면 평가라는 게 있어요. 특별히 신청을 또 해야 돼요. 추가적인 상담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걸 더욱 더 알려줄 수 있어요. 그게 정성평가 부분이에요.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신용등급이 향상이 될 수 있는 룸이 있다면 대면 평가를 신용등급 평가회사에서 받아줍니다. 자, 두 번째로
정책 자금 정말 많죠. 제가 알고 있는 기관만 해도 10여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금리 파트 한번 얘기해 드려 볼까요? 연초 상반기에 1%대 자금들도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1% 자금이 있었다고? 네,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셨잖아요. 그걸 알고 하시는 분들은 그 벌써 다 받으셨다니까요. 네, 두 번째입니다. 세금. 번 게 별로 없어서 세금도 안 내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향후 우리 회사가 잘 되길 바란 마음으로 이 사업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잘 됐을 때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 해 왕창 세금을 내라고 해요. 그때 돼서야 준비하시면 늦어요. 그래서 세금을 준비한다는 건요, 조금 긴 안목으로 우리 회사를 세팅해 놓는 겁니다. 나라에서 탈세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증과 행정적인 절차들을 준비해 놨어요. 청년분들이 요즘 창업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 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 부분도 또 세금의 혜택을 보는 부분이 좀 줄었는데요. 청년 창업을 지방에서 했을 때 100% 5년간 감면 받았었습니다. 이런 걸 잘 알고 계시던 청년 창업자분들은요, 개인 사업자를 통해서 5년간 풀로 그거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셨어요. 두 번째, 각종 인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연구소 관련된 세제 혜택들도 엄청 크죠. 그래서 너무나 많이 세제 혜택을 받는지 국세청에서 과세당국에서 지금 실질 조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라에서는 제대로 활용하길 바라는 마음에 만들어 놨지만 이걸 악용하거나 제대로 활용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세제 혜택 50% 5년 동안 감면받는 법인세 혜택, 종합소득세 혜택, 이거 놓치고 못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도 오전에 제가 미팅하고 온 회사인데요. 약 10년 된 회사인데 이제사 벤처 인증이 무엇인지 알고 준비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놓쳤죠. 아깝죠. 왜냐면 설립 후 3년 이내에 벤처 인증을 받아야 그 세제 혜택 3가지, 법인세, 취득록세, 재산세 등을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인증들 이외에도 세금을 감면받는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요즘은 2세 창업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기존의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는 방법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차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튼튼한 재정적인 서포트도 있을 뿐더러 그런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또는 외주 또는 거래처들을 지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업을 승계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업에 관련된 내용을 본인의 새로운 사업으로 창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원금입니다. 앞서 자금을 잘 융통해서 우리 회사가 튼튼하게 갈 수 있는 실탄을 마련했다면 이제 지원금은요, 무상으로 나오는 자금들을 활용을 해서 신규 사업을 개발하고 마케팅하고 수출하는데 지원을 받는 거예요. 수출 바우처, 이런 바우처가 붙는 사업들은요, 나라에서 공급 기업들을 수행기관들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회사들을 정해 놓습니다. 이런 회사들을 선택해서 원하는 항목들을, 서비스들을 요청해서 그 비용들을 나라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거죠. 물론 100% 공짜는 아니에요. 자부담이 10%에서 많게는 50%까지 있는 바우처 사업 또는 지원 사업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내가 내 돈 다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충분히 사업 되겠네요, 지원해줘, 나 이런 지원 사업 받았어요 라고 하는 대외 신용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원금에는요 요즘 트렌드가 있어요. 어떤 트렌드냐고요? 여러분들 ESG 아시나요? 환경, 소셜, 가버먼트.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요 이 ESG 이 3가지 각 항목들마다 충분히 환경을 보호하고 그리고 직원들과 이런 사회적인 기여를 하고 부패 방지, 준법 준수하는 이런 회사로서 나라에 기여한다, 사회에 기여한다, 이바지한다라는 것을 잘 알려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ISO 인증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ESG를 증빙합니다. ISO 인증, 특히 14001은 환경에 관련된 인증이기 때문에 이 일을 충족시킬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수십 개가 더 있어요. 오늘이 2025년 3월 31일인데요. 바로 내일부터는 벤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ESG 가점이 추가됩니다. 또 작년부터는요, 초기 창업 패키지라든지 각종 지원 사업에 ESG 항목들이 지원에 관련된 가점 항목들로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ESG 자금이라는 것도 있고요. ESG 관련된 우수기업 확인서를 통해서 그런 자금들을 받을 때 저금리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출을 하려고 하는 회사들을 보시면요, 유럽 쪽은요 ESG 기업이 아니면 수출이 막히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기업에 납품한다 또는 직접 수출한다 이럴 때 ISO 인증과 ESG를 준비를 하시는 회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대기업과의 거래 그리고 나라장터 기타 공공기관의 거래에서도 ISO 인증과 ESG는 기본적인 필수 사항이 돼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금, 세금, 지원금. 자금에 해당되는 것은 1%대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信用등급과도 연결이 되는 것들, 네, 정량적인 요소와 정성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었죠. 두 번째, 세금에 대해서는요, 절세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들이 각종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인증들로 내가 활용해 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세 번째, 지원금에서는요, 지금 트렌드, ISO 인증이라든지 ESG 인증을 통해서 어떤 지원 사업에서 가점으로도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모든 것들이 또 다 같이 연동이 되죠. 네, 이렇게 또 오늘 가인지 캠퍼스와 함께 영상을 촬영할 수 있어서 저도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돈길, 상금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우리 경영자분들, 대표님들을 위해서 이 가인지 캠퍼스에서 어니스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이 영상을 통해 앞으로 더욱더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